프리미어 리그의 무려 11라운드에서 펼쳐지는 토트넘과 첼시의 대결은 영국 현지뿐만 아니라 국내 축구 팬들과 전문가들에게 큰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 이번 경기는 특히 손흥민이 토트넘을 지도하고 중흥기를 이끌었던 포체티노 감독이 이번에는 첼시의 수장으로 돌아와 손흥민을 상대로 어떤 전략을 펼칠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포체티노 감독은 경기 전에 손흥민을 대하는 자세에서 존중과 동시에 그를 어떻게 막을 것인지에 대한 힌트를 드리는 듯한 뉘앙스의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이러한 감독의 마음가짐은 이 경기를 더욱 흥미진진하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경기와 함께 6개월 만에 다가온 윈터플레이 센서의 무대도 빛나고 있습니다. 센트럴 게임 내에서 앞을 걸어가는 여러 위너들과 함께 이 게임을 즐기는 많은 플레이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브레멘느니깐의 응원 호소는 이 경기를 더욱 특별하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리스는 문나이프를 취소하고 이건 도슨과 인터뷰하는 등 솔솔한 팀원들과의 관계를 조명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경기 전후의 분위기를 더욱 풍부하게 만들어주고 있으며 팬들은 이번 경기를 기대하고 있을 것입니다. 인터뷰에서 몇몇 축구 전문가들이 나온 주장은 충격적입니다. 그들은 포체티노가 손흥민을 가르쳤기 때문에 손흥민을 더 잘 이해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이것이 대참사의 시작일 수도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 주장은 많은 축구 팬들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으며 손흥민을 가르쳤던 포체티노가 손흥민을 오인하고 있다는 의문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이것이 첼시에 대한 예기치 못한 결과를 불러올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논의는 풋볼 매거진에서 더 자세히 다룰 예정입니다. 한편 토트넘과 첼시의 대결은 프리미어 리그 11라운드에서 기대되는 경기 중 하나입니다. 이 경기는 오는 7일 오전 5시에 런던의 토트넘 핫스퍼 스타디움에서 열릴 예정이며 2013-2014 시즌 이후의 맞대결로 두 팀 간의 경쟁이 더욱 고조되고 있습니다. 최근 리그 11라운드에서 맨체스터 시티는 본머스를 상대로 6-1 대승을 거뒀으며 여러 놀라운 순간을 선사했습니다. 그러나 폴란드는 본머스 수비진에게 어려움을 겪었고 전반전 45분만 소화한 후 후반전에서 필리포 등으로 교체되었습니다. 폴란드는 전반전에서 16번의 볼터치와 3번의 슈팅을 기록했지만 모두 상대 수비진에게 블록당하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번 경기에서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지 그리고 포체티노와 손흥민의 만남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기대됩니다. 풋볼 매거진은 이에 대한 자세한 분석과 예측을 제공할 예정이므로 축구 팬들은 기대와 궁금증을 가지고 경기를 지켜보기를 바랍니다. 축구 전문가들은 폴란드의 현재 상황을 논의하며 흥미로운 분석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강팀을 상대로 지워지기 시작한 폴란드가 이제는 강등권 팀에게도 점차 퇴색되고 있다는 주장을 내놓았습니다. 이 선수는 동료들의 지원이 없이는 골을 넣기 어려운 선수로 평가되며 상대팀이 그에게 공급을 차단하는 전략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수준급 수비수를 상대로 경기할 때 그에게 어려움을 준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프리미어 리그 팀들은 지난 시즌과 달리 이번 시즌 홀란도에 대한 정밀한 분석을 통해 그를 상대로 적응하고 있으며 하위권 팀들도 폴란드의 수비 전략을 파악하고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손흥민이 첼시전에서 멀티골 이상을 기록할 가능성이 높아져 득점왕 경쟁이 점점 더 흥미로워지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스널의 패배로 인해 토트넘은 현재 프리미어 리그에서 유일한 무패팀으로 남았습니다. 이로 인해 토트넘은 순위표에서 2위에 머물러 있지만 아직 11라운드를 치르지 않았기 때문에 1위로 올라설 가능성이 여전히 열려 있습니다. 이는 토트넘의 공격력을 반영한 지표로 22골 중 10골을 오픈 공격으로 기록했으며 세트피스와 상대의 자책골을 통해 3골을 추가로 기록했습니다. 이번 경기에서는 토트넘과 첼시의 대결이 프리미어 리그 순위를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순간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축구 팬들은 이 두 팀의 경기를 기대하며 손흥민과 폴란드의 퍼포먼스에 주목할 것입니다. 첼시의 최근 기록을 분석해보면 그들이 13골 중 9골을 오픈 공격으로 기록했으며 나머지 골은 세트피스와 페널티킥에서 나온 것입니다. 한 골은 상대편의 자책골이었습니다. 이런 수치만으로는 첼시의 공격력에 문제가 있다고 어렴풋이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깊게 들어가면 첼시의 가장 큰 문제는 골을 넣어주는 주요 스트라이커나 스코어러가 부족하다는 점입니다. 이것이 그들의 공격에 제동을 걸고 있는 주요 이슈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첼시는 점유율 62%와 패스 성공률 88%를 보여주며 이러한 영역에서는 토트넘과 거의 비슷한 수준의 뛰어난 능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골문에서의 슈팅 관점에서는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첼시는 골문 6야드 지역에서의 슈팅 비율이 7%로 프리미어 리그에서 14위에 해당합니다. 반면 토트넘은 18위로 거의 최하위에 가까운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에 덧붙여 골문 18야드 지역에서의 슈팅 비율에서 첼시는 리그 4위에 해당하는 61%를 기록하고 있으며 토트넘은 리그 12위에 해당하는 56%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팀의 활동 영역 관점에서 보면
토트넘은 상대 페널티 지역에서의 활동 비율이 전체의 33%로 리그 상위 3위에 속하며 첼시 역시 33%로 토트넘과 동일한 수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통계를 통해 두 팀의 공격 스타일과 효율성에 대한 흥미로운 비교를 할 수 있습니다. 이들의 분석은 매우 흥미로운 시각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첼시가 볼점유와 패스 전개에서 리그 최고 수준을 보이지만 상대의 페널티 박스 안에서 마무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이로 인해 첼시는 현재까지 총 57번의 빅찬스를 놓친 것으로 프리미어 리그에서 이 부분에서 단독 1위를 달리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또한 포체티노의 눈빛이 선수를 평가하는 데에는 좋지 않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이들은 포체티노가 토트넘에서 있을 때에도 선수를 제대로 발굴하지 못했다고 언급하며 손흥민이 특별한 외부 영입 케이스 중 하나라고 설명합니다. 그는 손흥민을 키우고 성장시킨 것은 인정하지만 토트넘 내에서 또 다른 손흥민을 발견하지 못한 것을 감안할 때 그의 역할이 크지 않았다는 견해를 밝힙니다. 이에 덧붙여 무드릭이 손흥민과 비슷한 스타일이지만 골 결정력에서는 큰 차이가 있다는 분석도 제시됩니다. 영국 현지에서는 무드릭이 손흥민과 비교되기도 하지만 그들의 골 결정력은 차이가 나며 손흥민을 뛰어넘지 못한다고 언급합니다. 이런 점을 감안하면 포체티노의 손흥민에 대한 이해와 판단이 의문스러울 정도입니다. 다른 축구 전문가들은 이러한 포체티노의 시각이 토트넘과 첼시전에서 큰 문제로 작용할 것으로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번 경기에서는 포체티노의 전략과 판단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토트넘 팬들은 포체티노의 선수 파악 능력과 기용에 대한 의문을 갖고 있으며 이에 대한 결정적인 예시로 챔피언스 리그 결승전에서의 사건을 자주 언급합니다. 그때 모랄의 화려한 폼을 지닌 모습을 보이던데도 불구하고 그를 벤치에 앉히고 부상에서 복귀한 해리 케인을 투입하여 무기력한 패배를 가져왔다고 지적합니다. 현재 손흥민은 좌측 윙포워드에서 프리미어 리그 최고 수준의 원톱 공격수로 변모한 상태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두 팀의 수비진에 대해서는 언급하면서 첼시는 리그 10라운드까지 12실점하고 토트넘은 9실점했으며 두 팀의 수비진이 준수한 수준임을 강조합니다. 그러나 손흥민은 강력한 공격 라인을 상대로 뛰어난 능력을 발휘하고 있으며 아스널과 리버풀과의 경기에서 토트넘이 기록한 4득점 중 3득점을 손흥민이 담당한 것으로 설명합니다. 특히 최근의 크리스털 팰리스 원정 경기에서는 손흥민이 단 한 번의 유효한 슈팅을 만들어내고 이를 골로 연결한 것으로 강조합니다. 덧붙여 포체티노가 지금의 손흥민과 과거에 가르쳤던 손흥민은 다르다고 주장하며 이번 경기를 통해 그의 능력을 새롭게 깨닫게 될 것이라고 예측합니다. 만약 토트넘이 선제골을 넣게 된다면 이후 첼시가 높은 라인을 유지하려는 순간 그들이 대참사를 맞을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합니다. 그러나 일부는 토트넘의 메디슨, 셜리 송, 클로스에프스키와 같은 슈팅 능력을 가진 선수들이 있기 때문에 손흥민에게만 의존하지 말아야 한다는 회의적인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팬들 사이에서 다양한 의견이 교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몇몇 축구 전문가들은 손흥민의 성과를 분석하면서 강팀과의 맞대결에서의 다른 모습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손흥민이 아스널과 리버풀과 같은 강력한 상대를 상대로 할 때 히살리송, 메디슨 그리고 클로스프스키와 같은 선수들의 슈팅 난사가 거의 없어진다고 지적합니다. 이로 인해 손흥민은 이러한 강팀을 상대로 뛰어난 기록을 기록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그들은 손흥민이 강력한 상대를 상대로 할 때 거의 모든 기회가 그에게로 몰려온다고 말하며 상대가 자신들에게 해결할 수 없는 팀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나 이들은 약팀을 상대로 할 때는 자신들도 공격 스텝을 조절하려고 하며 오히려 슛을 난사하는 경향이 있다고 분석합니다. 따라서 크리스털 팰리스와 같은 약팀을 상대로 할 때 의외로 어려움을 겪는 장면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하며 이로써 많은 팬들의 고민을 불러일으킵니다. 이러한 전문가들의 분석은 손흥민의 경기 스타일과 상대에 따른 다른 모습을 살펴보는 데 흥미로운 시각을 제공합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공격 작업 개선 노력은 토트넘 팬들에게 큰 기대를 안겨주고 있습니다. 브랜든 존슨의 출전은 좌측 공격 라인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예상되며 그동안의 경기에서 활약한 손흥민은 멀티골을 통해 팀의 승리에 기여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번 토트넘과 첼시의 맞대결은 프리미어 리그에서 최상위권을 놓고 펼쳐지는 치열한 경쟁의 한 장면입니다. 양팀 모두 수비진에서 준수한 성적을 보이고 있지만 손흥민과 그의 골 결정력은 경기의 흐름을 좌우할 요소 중 하나입니다. 토트넘은 앞서 언급한 전략을 통해 첼시의 수비진을 어렵게 만들고 첼시는 토트넘을 상대로 공격적인 전략을 펼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경기는 예측 불가능한 순간과 미래의 스타가 뭉친 흥미진진한 시합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경기 후 인터뷰에서 이번 경기에서 토트넘이 개선해야 할 부분은 공격 작업이라고 여러 차례 언급해왔습니다. 이번 경기에서는 좌측 히살리송 대신 브랜든 존슨이 출전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영국 현지 매체들도 이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이 경기에서는 손흥민의 멀티골을 기대해 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매일 더 나은 영상 제작을 위한 열정을 더욱 불태우게 합니다.